네, 이 선거라고 하는 것,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총합해서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게 선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선거라고 하는 그 제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선거 제도가 존재해요. 문제는 사회 구성원의 선호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총합하여 획득한 집합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투표자의 선호 분포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를 변화시킴에 따라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는 예를 한번 이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요거입니다. 총 32명의 유권자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V1에서 V9까지 총 9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A, B, C, D 해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1선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9명의 유권자는 제1선호를 누구를 뽑고 있어요? A라는 후보를 뽑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A 다음엔 D라는 후보를 좋아하고 세 번째로는 B, 네 번째로는 C라는 후보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V10에서 그러니까 10번째 유권자에서 17번째 유권자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1선호에서 제4선호까지 A, B, C, D 후보에 대한 선호가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총 32명의 유권자가 이러한 A, B, C, D에 대한 이러한 그 선호를 가지고 있을 때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 선거 제도로 자신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 것은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 제도입니다. 뭐 과반수 이런 거 넘을 필요도 없어요. 단순히 한 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제도가 단순 다수제입니다. 누가 당선됐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선 이때는 일단 제1선호만 보면 됩니다. 제2선호, 3선호, 4선호는 필요 없어요. 1선호만 보고 한 번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1선호만 보면 어때요? 누가 당선이 됐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화면을 잠깐 멈추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선자는 C입니다. 네, 어떻게 C가 나왔을까요? A, B, C, D 여기 지금 A 후보 9표를 얻었죠. 그죠? 그 다음 또 A 후보가 9표를 얻은 경우에 또 다른 표를 얻었나요? 없습니다. 그죠? B 후보 몇 표를 얻었을까요? 8표를 얻었습니다. C 후보 C를 지지한 후보들 7명, 4명이 C한테 투표를 했죠. 총 11표를 얻었습니다. 그죠? D 후보 총 4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11표를 얻은 C 후보가 당선이 되는 단순 다수제를 썼을 땐 당선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다른 선거 제도로 바꿔보자라는 얘기죠. 결선투표제로 한번 바꿔봅시다.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전에 단순 다수제에서 당선자는 C였죠. 근데 11표를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2명의 유권자가 사는 세상에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16표 이상의 표를 획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11표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상위 1, 2위 후보를 결선에 보내서 이 두 후보를 가지고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결선 투표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1, 2위 후보가 누구였어요?
일단 그 단순 다수제에서 1등을 했었던 후보는 뭐예요? C 후보였습니다. 총 11표를 얻었었죠. 그 다음 2등 후보는 A였습니다. A 후보가 총 9표를 얻어서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는 누구예요? B하고 D 후보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투표에서 B나 D한테 투표했었던 유권자들은 결선 투표에서 누구한테 투표할지 다시 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B한테 투표했었던 V10에서 V17 총 8명의 유권자들은 지금 결선에 A하고 C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구한테 투표를 할까요? A하고 C 중에 A를 투표를 하겠죠. 왜? C보다는 A를 더 선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죠? D 후보한테 투표했었던 29에서 30 이 두 명의 유권자들은 A하고 C 중에 누구한테 투표를 할까요? 마찬가지로 A한테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C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 두 명의 유권자들은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어요? A하고 그 C 중에 C한테 투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결선 투표제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 다수제에선 당선자가 C였는데 결선 투표제로 이 제도를 선거 제도를 바꾸게 되니까 당선자가 A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결선 투표제로 해서. 그래서 A는 총 19표를 획득을 하게 되고 C는 13표를 획득을 하게 돼서 결국 A가 결선 투표제에선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또 다른 선거제도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콩돌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들을 1대1로 쌍을 지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 순서에서 앞서는 대안이 한 표를 얻고 두 대안 중 다수를 얻는 대안이 승리를 하는 단순 다수제를 적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안이 다른 모든 대안에 승리할 경우 그 대안을 콩돌세 승자다, 콩돌세 위너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A, B, C, D 4명의 후보가 있죠. 그리고 1대1로 서로 비교를 해서 누가 이기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A하고 B. D. 그 다음 총 6개의 대결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거죠. 살펴보고 이 중에서 이 A, B, C, D 중에서 다른 모든 대안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한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당선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콩돌세 위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A하고 B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길까요? 하는 겁니다. A와 B의 1대1 대결에서는 일단 A는 11명의 투표자의 선호 순서에서 B보다 앞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여기 A, B, A가 앞서죠? 그죠? 총 9명입니다. 여기는 B가 앞서네요. B가 A보다. 그래서 8명은 B한테 투표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 여기서 B하고 A,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은 또 B한테 투표를 하고 여기서 B하고 A, 여기도 B가 앞서네요. 그죠? 그래서 4명이 또 B한테 투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A하고 B, A가 앞서네요. 그래서 여기는 A한테, 2명은 A한테 투표를 하고 여기는 마지막 2명은 B한테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11표, A하고 B의 대결 구도에서 A는 11표를 얻어요. 그렇지만 B는 21표를 얻게 돼서 A와 B가 대결을 할 때는 B가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쌍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든 대안을 다 꺾은 누군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당선자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A, B, C, D 그 어느 누구도 모든 후보를 꺾는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B에 패배를 했죠. B에 졌습니다. 그렇지만 C하고 D에는 승리를 해요. B 같은 경우는 A하고 C에는 승리를 하지만 D한테는 져요. C는 A하고 C에는 지지만 또 D에는 승리를 합니다. D는 A하고 C에 지지만 B에는 이겨요.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A, B, C, D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나머지들을 모두 이기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콩돌스의 위너라고 하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당선자를 선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선자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상황, 여기서 우리가 그 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유권자, 요 표. 이 32명의 유권자의 선언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선거 제도가 변함에 따라서 당선자가 다른 경우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당선자가 다른 경우로. 그러니까 32명 투표자의 선호의 분포는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 제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자는 매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특정 선거 제도에 입각해서 당선된 후보는 만약 다른 선거 제도를 썼다면 낙선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거 제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집합적 결과가 나타난다라면 그 결과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가 정확하게 총합된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 우리가 원했던 후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선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입니다.